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힘, 힘. 강병진 대표께서는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업을 크게 여기저기 하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기도 불편한데요. 댓글도 한 번 안 남기시고 우리 강 대표님이 꼬박꼬박 맞춤 날짜에 후원을 해주시는데 영상으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순호 대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것을 보름에 한 번씩 보내시더라고요. 고고TV가 너무 수입이 없고 힘들다 하니 남 대표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사업하는 분이신데 도와주셔서 항상 의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권 교수님, 국립대 권 교수님도 띄엄띄엄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교수님도 한 번씩 보시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바쁘신데 교수님이 이거 세미나도 많이 가고 회의도 많이 할 텐데 고고TV가 연락드리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죠? 지금 김종인 씨가 오늘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7 보선 전이라도 나는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 보선 전에 그만둘 수 있다. 국힘 쪽에서 아무리 자기를 잡으려 하더라도 자기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부산은 제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죠. 어제 문재인이가 장관 뜰거지들 이낙연, 김태년 뜰거지를 데리고 부산에 가서 생쇼를 해도 가덕도 생쇼를 해도 부산은 박형준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김종인 씨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서울 보선이 이기냐, 서울 부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 이긴다. 확실하게 다 이긴다. 야권이 이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저는 뭐를 갖다가 보고 있냐면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차라리 김종인 씨가 국힘을 버려라. 나와라. 홍준표 같은 애들, 장제원 같은 애들, TK 몇몇 수구 꼴통들이 세상 물정도 그러고 시대와 세대와 문화 콘텐츠와 인문 철학적인 요소가 다 바뀌었음에도 그 홍준표, 홍사리, 장제원, TK 수구 꼴통 몇몇이 또 저기 부산에 또 장경태인가요? 그러면 친노하던 놈 사선 의원 장 누구야 그놈아 정 누구야 장 누구야 장경태 같은데 그런 놈들이 해집고 있으니 버려라. 더 망해야 된다. 이것들은 완전히 망하고 좀비화가 돼 있으니 버려라. 차라리 김종인 씨의 여생이 불쌍하다. 그럼 방송을 한 두 번 한 적 있죠. 지금 서울이 큰 문제예요. 안철수라는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저도 보수 우파 TK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언더 운동권이고 민주화 세력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TK 꼴통들이 보면은 홍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국민을 모르는가?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새누리당 참패, 20대 총선 참패, 뭐 대선 갖다 준 건 당연하니까 탄핵 과정이니까 지방선거 폭망, 대구 경북만 가지고 가고 전체적으로 시의원, 구의원까지 전부 다 민주당 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90% 이상을 대구 경북까지도. 그게 홍준표가 원흉이었고 그 다음에 4.15 총선에 또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백석 3분의 1석을 간신히 가져온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참패를 하고 같은 당내 김세현 씨한테 또는 같은 당내 일부들한테 좀비 정당이다. 이거 깨야 된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거다. 그런 말을 들은 것들이 선거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아주 발작적으로 국힘이 진다. 현재 대표인 김종인 씨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진짜 후회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우파 꼴통들, 수구 꼴통들, TKS를 이렇게 막무가내고 이렇게 좀비화가 돼 있는지
방송을 하면 할수록 더 피부적으로 폐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이 위험하다는 거죠. 국힘 쪽에 힘을 몰아주고 김정은 씨가 싫던 좋던 일단 이기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지들이 이념 싸움을 하든 세력 싸움을 하든 이권 싸움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그까지도 가보지 않고 막판에 그냥 흔들어 버려. 홍발쟁이를 중심으로 TK 몇 놈 중심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내가 여기를 뭐하러 있었지? 그죠? 이 노세한 전략가 혁신가 경세가 내가 뭐 여기를 왜 있었지? 이것들은 민주당에보다 더하네? 지금 보니까 그죠? 과거의 박근혜 세력보다 더하네? 이렇게 느끼고 이거는 재생 불가다 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4.7 총선 전에. 자기의 인생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친박 박바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으면서 자기가 민주당 문재인 당선을 도왔다고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저리 가라. 늙은이, 노망난 늙은이, 치매 늙은이, 똥 싸는 늙은이 이게 지금 친박 진박하고 안빠들하고 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인생 무상을 넘길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네? 이거 큰일 났네?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됐네?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고고TV도 마지막까지 이긴다 그러잖아요. 진다고 방송할 수는 없어요. 부산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고, 서울은 국힘 쪽에서 단일 주자가 나와서 안철수를 주저앉혀야만이 이깁니다. 안철수가 그 서울시장 되면 말입니다. 1년 2개월 그 잔여 임기 가지고 말이죠. 안철수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들한테 민주당한테 흔들리다가 허겁지겁 하다가 그냥 세월 흘러요. 안철수는 절대 야권 주자가 될 수 없어요. 김종인 씨가 그걸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김종인 씨 발끝차라도 따라가겠습니까? 고고TV 이여명 일부 필부가? 그러나 상식적으로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고 깊게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역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에 기자가 김종인 씨한테 물었다. 내년 대선 때는 어디 계실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종인 씨가 처음 얘기한 대로 올 봄에는 본연의 내 자세로 돌아간다. 그만큼 정치했으면 많이 했다. 더 할 생각 없다. 기자가 묻습니다. 재보선 끝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전에 사라질 수가 있다. 그 전에 사라질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가 물으니까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다. 서울 후보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종인 씨가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갈 거니 너무 관심 갖지 마라. 돌발적인 상황이 그죠?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는 것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쫓아내려고 홍준표나 TK 수국골통 몇 명이 자기 체제를 완전히 선거 전에 흔들 때 그게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갈 거니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 내가 당에서 나간 뒤 자연인 김종인으로 있을 때 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자신을 세게 당기면 어떡할 거냐 하고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망설임이 없이 당겨도 안 간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더는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참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82살이면은 건강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냐 물었더니 특별한 거 없다. 가급적이며 마음을 편안히 하려는 사람이다. 나 60 먹으면 그래야 돼요. 60 넘으면은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놈의 유튜브를 시작하는 바람에 사람이 인상도 구겨지고 아주 날카롭게 변하더라고요.
마음을 해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김종인 씨가 아무래도 여기 온 뒤에, 국힘에 온 뒤에 이런저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사람들은 나보고 국힘 대표니까 엔돌핀이 돌 거라고 하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김종인 씨가. 나라도 일부 필부도 밖에서 국힘을 보면 아주 뭐 짜증날 정도로 피곤한데 오죽했겠냐. 그 국힘 쪽에서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파 보수는 괴멸될 대로 괴멸됐고 지지자들만 한 30% 남아 있어요. 리더가 다 괴멸됐죠. 그 일본에 아주 유명한 정치 막후 지도자가 하나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6명인가 7명의 수상을 배출을 하는 막후 정치가가 하나 있었죠. 그 친구가 한국 정치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했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일본 자민당을 장기 집권하게 되고 총재를 7명 정도인가를 그 사람에 의해서 일본이 실제로 운영을 하죠. 김종인 씨가 그 사람 같은 정도는 아니나 현재 남아있는 여야를 잘 알고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전체 판을 잃는 경세가예요. 이거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발정 이놈아들이 TK 수국골통 이게 다 좀비같이 된 놈들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지금 김종인 씨 팬 아닙니다.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라도 문재인을 칠 도구, 나라를 갖다가 안정하고 선진체제로 반석에 올려를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비대위장으로 와야 되고 선거를 대선까지 진두지휘한다 하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종인 씨가 보니까 지금 대선은 고사하고 4.7 보선까지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인다는 거죠. 저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홍준표가 복당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대권 주자로 지게 가져가려고 우당탕탕 아주 박살을 낼 적에 국힘을 초재선을 휘몰아치면서 박살을 낼 적에 홍준표를 치는 방송을 저는 한다니까요. 홍준표를 치는 방송을. 절대 안 돼요. 홍준표는 나중에 대통령이. 웬만하면 지지하죠. 웬만하면. 제가 홍준표처럼 오세훈을 까고 유승민을 까고 나경원을 원희룡을 까고 안철수를 까고 이럽니까? 홍준표는 절대 안 돼요. 국민의 민심을 알 적에, 국민의 민도를 봤을 적에. 안철수가 지금 변수로 나왔죠. 그죠? 안철수도 할 수 없이 국힘 쪽에서 단일화를 갖다가 지면은 안철수를 지지할 수뿐이 없다 그러죠. 일단 문재인을 쳐야 되니까. 그러나 안철수는 절대 정계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김종인 씨가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국힘에서 국힘 중심으로 이겨야 되고 아니 안철수가 오세훈이나 나경원으로 단일화 승리하고 나서 지가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김종인 씨를 인정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안빠들이는 안철수가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 쪽에서는 내가 왜 저런 그 어리숙한 그 칠부지한테 모욕을 당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그런데 일개 필부가 저도 그런데 안철수가 나보다 후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울 부산시장을 다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이긴다. 김종인 씨가.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어느 유권자보다 평균 수준이 높고 국정에 관심이 많다. 미래는 불안정하고 국정은 혼란스럽고 권력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걸 어떻게든 평가해서 야권의 승리를 가져줄 거다. 아주 혹독하게 여권을 평가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지성과 집단 이성은 또는 우리가 이제 식자나 지성인들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재인의 이거는 무식, 무능, 불능 정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신체는 고사하고 영혼과 정신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형편없는 생양아치 정권이라 그러잖아요. 양심이 없다, 상식이 없다, 도덕이 없다. 정의는 사치스러운 말이다. 이 정권에 생양아치 정권이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40%가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30%가 나와. 그러나 그거 TV에 가면 나는 말씀드리죠. 4.16 4.15 총선을 보자. 21대 국힘 지지율이 17, 10%, 18% 나오고 그렇게 황교안하고 나경원하고 태극기 부대가 깽판을 쳐도 결국 국힘 지지율이 어석은 106, 103석을 받았지만은 국힘을 41.6%가 지지했다. 그 과정에서 50대, 60대가 중도 서위층들 개혁 보수들이 당시에 한국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찍은 것이 큰 패착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려 그런다. 50대 후반들 60대까지가 계속 그렇게 방송했죠. 근데 마지막 변수가 안철수가 태어나왔고 홍준표나 TK 장제원의 몇 명이 계속해서 이현주가 지금 또 하세하고 국힘의 개혁적이고 변신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고 회방을 놓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위기를 받아요. 차라리 안철수가 안 나왔으면은 12월 20일 날 안 나왔으면은 그리고 그 이후라도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가 제대로 전략 전술을 잘 짰다면은 지들끼리 치고 뽑고 싸우고 내가 1등 할래 내가 1등 할래만 안 하고 안철수를 왜 안 쳐야 되죠? 왜 공격을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안철수하고 왜 서울시정을 갖다가 연정을 한다고 그러죠? 걔네들은 그게 만연하게 국힘 쪽에 당원 중심으로 패배주의가 있다는 거죠. 4번의 선거를 갖다 대참패를 했기 때문에 또 진다. 안철수라도 내어서 우리 이겨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일반 대중과 중도층, 개혁 보수층한테 비호감으로 나오고 죄송합니다. 비호감으로 나오고 국힘 저거 왜 저래? 지지를 하려다가 처리한다. 오히려 국힘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에 의해서 국힘 시너지가 죽고 있고 전 야권의 시너지가 죽고 있다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죠. 그러나 믿어요 저는. 일단 3월 4일 이후에 한 열흘 동안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을 보면 명징하게 나타날 거예요. 안철수가 진짜 단일화를 갖다가 사심없이 던지고 그럴 것인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전 지금도 이긴다고 봐요. 솔직히. 오세훈이가 나와야 이겨요. 안철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현수의 평가도 레임덕 현상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저도 김종인 씨의 영향을 받죠. 김종인 씨의 말씀을 많이 방송을 하니까. 안철수가 지난해 말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단일 후보로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 그게 곧 내가 야권 후보가 될 테니 나를 좀 야권 후보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다. 정치인이 나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 달라? 상식적이지 않은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은가? 그때 안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감행하지 않았겠느냐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때 안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감행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측면이 있다. 3자 대결에 가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발언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안철수도 단일화로 뛰어들고 이쪽에서도 후보들이 단일화 연정 이렇게 말하니까 이젠 단일화를 안 할 수 없게 됐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안철수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2011년 처음에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봐와서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서울시장에 안 나가겠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출마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출마 선언하면서 출마 선언만 하면 되지. 나로 단일화 안동설 나로 단일화 할 적에 돌아버렸어요 전 진짜.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 논조가. 안철수가 후보로 나선다면 우리 당이 상당히 호응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국힘은 서울시장 단일 후보를 내고 승리로 이끈 뒤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이다. 안철수가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이게 지금 오세훈이나 나경원이가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둘 다 졌잖아. 정말 4.15 총선 때. 그죠? 수꼴통만 제외하고 다 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보다 못해 이것들. 고고티브에도 못해 이것들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평하니까 비평은 쉽잖아요. 응? 안철수가 10년 전하고 달라졌는가? 바뀌었는가 물었더니 별로 토론하는 거 봤는데 별로 안 바뀌었다. 준비해서 그때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더라. 어? 이건 똑같아요. 우리같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안철수 토론을 보면 똑같아요. 그 윤석열 같은 경우 김동연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국힘이 1승 1패를 할 경우에 서울지고 부산만 이기면은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국힘 쪽에서는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안철수의 변수와 홍준표의 발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가 찬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내 4.15 총선 때도 이게 한다, 이긴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하루 전까지도 저도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갖고 온 걸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 전에 받았죠. 완벽하게 지는 포맷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긴다고 방송을 했는데 요번에도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에 거 보면은 진다고 나와요. 안 받아봤는데 느낌이 그래요. 진다고 나온다고. 서울엔 진다 이대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문재인의 공격이나 문재인 세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니까. 국힘 쪽에서 내분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의 변수는 안철수다. 안철수는 국힘 쪽이나 보수 쪽이 아니에요. 중도 진보 쪽이에요. 걔는 중도 좌파 쪽. 그게 국힘한테 갑자기 달라붙은 거야. 그 다음에 홍발증이가 지원해줘. 그죠? 홍준표는 흔들어 버리려는 거야, 이 판을. 그 짧은 지식과 경륜과 머리로. 나한테도 보여. 이 판을 흔들어서 안철수도 날리고, 김종인도 날리고, 지가 한번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는 소리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문재인이가 노무현 말기까지 3% 5% 가도 절대 대한민국 국민은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내세워요. 3% 5% 가면 누가 나와도 이기게 돼 있어요. 홍준표를 제껴버릴 겁니다. 김종인 씨가 그만두겠다는 그러잖아. 4.7 보선 전에.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이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60을 이순이라 그러고 70을 고희라 그러죠. 80을 종순이라 그러죠. 종심이라 그러죠. 꽉 자기 중심이 잡혔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세상을 내 마음대로.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월과 시제를 거슬리지 말고 따라가겠다는 거야. 80점 되면은 그 중심 82세의 김종인 씨가 왜 국힘이 좀비들하고 홍준표가 지금 발정체하고 발산이 아니라 발정체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홍준표 씨는 20대 30대의 김종인 씨는 20대 30대의 사고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더라고. 제가 보면은 고고TV에 그렇게 무식한 놈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 원로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지금 인터뷰에 나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 사람은 나이만 80살이 넘으신 분이지 행동과 생각이 30대더라고.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 문재인이나 더블 미친당에도 받들어 모셔가지고 정권을 갖다 뺏었는데 이놈의 뭐 국힘 쪽 그러니까 구한국당 새누리당 쪽 홍준표 쪽 이 TK 수국골돈이 이 사람을 지리게 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거.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좀 길게 찍었는데요. 주말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